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희종 인사드리면서 컴활 2급 필기 2024년 상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앞서 1과목에 이어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를 풀이해 볼 텐데, 앞서 1과목과 동일하게 300제 같은 100제 참고 정리를 통해서 해당 문제 외에 관련된 문제들까지 함께 정리하기 때문에 300제 같은 100제 문제라는 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팔로우미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컴활 2급 필기 합격률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과목에서도 합격률을 언급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2021년 이후에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점. 따라서 예전처럼 문제답 암기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점. 합격률에서도 보듯이 계속 합격률이 다운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과거처럼 기존의 기출문제를 문제답 암기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점. 반드시 염두에서 필기를 준비해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출제 빈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1과목은 우리가 앞서 14개 이상 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14개 이상 목표로 준비를 해주시고, 2과목은 엑셀이 조금 난해할 수 있으니까 12개 정도의 목표로 전략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너무 긴 시간 필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1, 2주 이내 목표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과목의 경우 실기를 병행하는 게 어떻냐라는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 전체적인 실기 내용을 병행하기보다는 필기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 간략히 실습을 해주시면 필기 준비하는 데는 충분하리라 생각되니까 필기 내용에 관련된 예제 파일을 통해서 필기 내용 정도만 간단히 실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엑셀은 파트 4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파트 4 수식엔 함수,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기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필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1, 2주 안에 끝내기 위해 어려운 부분들은 과감히 버리고 쉬운 파트를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에서 함수 관련 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지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 조금 생각은 하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버리는 방법으로 파트 4를 준비해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제 빈도 분석까지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상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컴활 2급 필기 상시 기출문제 2과목 100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문제와 관련 해설, 오른쪽은 관련 문제에 대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엑셀 화면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글꼴색이 적용된 셀을 포함한 행위 맨 위에 또는 맨 아래에 정렬되도록 할 수 있다. 오케이.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 있다. 최대 64개까지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 시 숨겨진 행도 포함하여 정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관련 내용들을 여기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정렬 메뉴가 있습니다. 정렬 메뉴를 실행하면 이렇게 추가해서 64개까지 정렬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글꼴 색과 셀 색이 있습니다. 글꼴 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셀 색을 기준으로도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을 이름으로 주고, 셀값은 여기에 있는 이형지, 여유경 이런 값들을 기준으로 가는 거고, 셀값이 아닌 셀색이면 여기 노란색과 여기 초록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당 색이 맨 위에 또는 맨 아래에 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또는 맨 아래, 중간에는 못 옵니다. 반드시 맨 위와 맨 아래에 오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셀색 또는 글꼴 색에 대해서도
맨 위, 맨 아래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 값으로 가보겠습니다. 셀 값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고 사용자 지정 목록.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사원,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쥐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쥐기를 기준으로 셀 값을 놓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가나다순, 기역인 과장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대리, 부장, 시온, 사원이 나옵니다. 자, 반대로 내림차순을 적용하면 반대순으로 나오겠죠. 자, 사원부터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부장이 나는 제일 먼저 나오게 하고 싶다. 부장, 과장 이렇게 사용자가 임의의 순서를 정의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정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여기서 정렬하고 싶은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장 엔터, 과장 엔터, 대리 엔터, 사원 이렇게 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방금 전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통해서 작성한 목록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확인! 그러면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틀린 답은 4번이 되는데, 자, 일반적인 정렬은 우리가 위아래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렬 옵션에서 보시면 좌우 정렬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일반적으로는 위쪽, 아래쪽이지만 옵션을 통해서 왼쪽, 오른쪽 또는 대소문자 구분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일반적으로 정렬을 할 때, 자, 숨겨진 행도 포함하여 정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숨겨진 행가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숨겨진 행도 포함하여 정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정리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특정 글꼴색, 아까 여기 김태호, 안도현 이렇게 여기 검정색도 있죠. 자, 이런 글꼴색 또는 셀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셀색에 대해서 맨 위 또는 맨 아래로 정렬할 수 있다. 중간에 정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내용입니다. 9년에 각각 한 번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하여 사용자 정의 정렬도 가능하다. 16년에 최대 64개까지 19년 8월에 또 병합된 셀이 포함된 경우는 정렬할 수 없다. 자, 아까 숨겨진 행과 열 또는 병합된 경우에도 정렬을 할 수가 없다. 15년, 19년에 각각 한 번씩 출제가 되었으니까 참고 정리 내용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그래서 4번 정리하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워크시트에서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 Alt 엔터를 누를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커말 인강 Alt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IJIT라고 치면 한 셀에 2줄 이상 입력을 할 수 있다. 자, 줄바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의 셀을 블록을 잡고, 자, 커말 인강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블록 잡은 영역에 모두 동일한 값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셀 안에서 줄바꿈을 할 때는 Alt 엔터, 즉 Alt 엔터의 기능은 줄바꿈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 자, 관련 내용으로 컨트롤 엔터 블록 설정한 후에 여러 셀에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컨트롤 엔터다. 17년, 19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관련 내용 참고 정리까지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의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하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3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 3번과 문제 4번은 함수 관련 문제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학습 플랜상 전체 20문제 중에 12개, 이 과목은 12개 정도의 목표를 두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중에 이 함수 관련 문제는 4문제에서 5문제, 4문제, 5문제 다 틀려도 12개는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함수 관련 문제를 무작정 다 버리기는 좀 그렇고, 봐서 쉬운 문제들은 간략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풀어보시고,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과감히 버리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렁크 함수 보겠습니다. 트렁크 함수는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리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워 함수. 파워 함수는 지수입니다. 2의 3승 그런 말입니다. 2의 3승.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럼 얼마예요? 8이 되겠죠. 2는 4, 4, 2, 8. 이런 간략한 함수들은 이해하고 풀어보고 가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이 우선 틀렸네요. 자, 그런데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르겠다. 그럼 과감히 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우선 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트렁크 함수가 아까 소수점을 버린다라고 그랬죠. 인트 함수도 소수점을 버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8 틀린 건가요? 자, 양수인 경우에는 소수점을 그냥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음수인 경우 이 인트 함수는 소수점을 버려서 낮은 값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수인 경우에는 0.2를 버리면 7, 7.2가 더 크니까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7.2의 경우 마이너스 7로 가면 마이너스 7이 더 커져 버립니다. 더 작은 값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수의 경우에는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얘가 더 큰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양수의 경우에는 소수점을 무조건 버리고 음수의 경우에는 올린다, 반올림이 아니라 그냥 올리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드 함수 보겠습니다. 모드 함수의 경우에는 둘 다 양수이면 예를 들어서 자 7, 3입니다. 앞에 게 피제수고 뒤에가 제수죠. 자, 피제수 나누어짐을 당하는 수죠. 자, 7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3이 6, 나머지 얼마예요? 1. 이 나머지 값을 구하는 함수가 모드 함수입니다. 자, 양수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나머지 값을 가지면 되는데 피제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 값 3에서 다시 2를 뺍니다. 그래서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서 자, 모드 7, 마이너스 3. 아까는 피제수가 음수값입니다. 이번에는 제수가 음수값입니다. 제수가 음수값일 때는 이 결과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조금 막 혼란스럽죠? 그런 것들은 버려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점 참고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눈으로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런 것들은 버리면 안 됩니다. 인덱스 B2에서부터 D8까지 행 열입니다.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B2부터 여기서부터 범위를 잘 봐주셔야 돼요. B2부터 D8까지 중에서 여기가 첫 번째 행이죠.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은 1열, 2열, 3열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 1행, 2행, 3행 여기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열입니다. 90이 되는 겁니다. 범위 내에 행 번째, 열 번째 뭐가 있느냐? 90이 된다는 겁니다. 4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아요. 참조 범위의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 범위에서 행 번째, 열 번째 값만 찾아가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은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 제목은 컴퓨터 실습 점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 중에 값이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주황색 계열, 엑셀 계열에만 레이블 값들이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Y축은 현재 세로축입니다. 0부터 120까지 주단위 20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은 범례가 됩니다. 범례. 자, 범례는 계열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계열, 그 다음에 엑셀 계열 두 개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X축, 항목축이라고도 하죠. 이순신, 김유신, 강감찬, 이성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다. 엑셀 계열에만, 이쪽 엑셀 계열에만 레이블 표시가 되어 있고 계열 겹치기 값이 음수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열 전환을 실행하면 세로축과
가로축이 상호 변경된다. 세로축은 여기고 가로축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변경되는지 잠시 후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범례는 아래쪽에 현재 범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3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메뉴를 실행한 다음에 자, 여기 행렬 전환이 있습니다. 자, 현재 보면은 성명 부분, 이순신, 김유신 이런 부분들은 X축에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엑셀 이 부분은 범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순신행, 김유신행, 강감찬행, 이성계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열, 엑셀열 이렇게 행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열을 전환하면 X축과 Y축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X축과 범례가 상호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이렇게 범례와 X축이 서로 변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로와 가로축이 상호 변경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 겹치기의 값이 음수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밑에 해설 보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행렬 전환을 하면 범례와 가로축이 상호 변경된다. 자, 그 다음에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플러스 100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상태가 겹치기 0. 자,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죠. 붙어 있으면 겹치기 0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겹쳐 있으면 양수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음수 상태입니다.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진 상태는 음수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행렬 전환을 통해서 행렬 전환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행렬 전환.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이 부분 현재 마이너스 27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음수인지 양수인지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양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겹쳐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0으로 한번 줘볼까요? 자, 이 부분을 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딱 이렇게 0 상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50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 사이인데, 자, 이 상태가 0, 겹쳐진 상태가 플러스, 벌어진 상태가 마이너스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의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는 3번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차트 문제입니다. 3차원 차트로 작성이 가능한 차트로 옳은 것은 3차원 차트가 가능한 거. 자, 3차원이 불가능한 차트들이 있습니다. 3차원이 불가능한 차트 아래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차원 불가능한 차트는 3분 안에 도망가야 돼. 왜? 방에 불이 났어요. 방에 불이 났으면 3분 안에 도망가. 골드타임이죠. 골든타임. 3분 안에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3차원 차트가 불가능한 차트. 3분 도주 방에서. 방사. 도주 어디서? 방에서. 불가능한 차트들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3분 도주 방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에 4번 정리하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예상값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다. 예상값, 예측값 이런 경우에는 시나리오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내용이 될 것 같고 자, 2번, 3번, 4번은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삽입 메뉴에 들어와서 자, 표에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범위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디에다 만들 거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 안에서 이제 이런 필드들을 갖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구분을 행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 중고를 열로 놓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그리고 밑에 쪽에 쭉 내려와서 수용 인원과 이용 인원을 합계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합계 외에도 자,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면 뭐 평균, 최대, 최소, 곱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값들을
구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의 목록의 행이나 열의 위치를 변경하여, 자,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값을 이 행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립, 사립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도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행과 열의 형태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이나 열의 위치를 변경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어도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본 데이터를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립의 데이터 159가 있네요. 자, 159를 한 만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만으로 바꿔도 여기에는 크게 공립에 대한 이용 인원이죠. 이용 인원에 대한 값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자동으로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어도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변경시킨다? 세로 고침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해설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예측 값은 시나리오를 이용할 수 있다. 1번이 우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변경 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세로 고침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6년, 18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삭제 시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내용에는 피벗 테이블만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다시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과 함께 피벗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피벗 테이블만 만들어지는 거고, 이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 플러스 피벗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 부분에서 어디다가 기존 워크시트에 여기서부터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가 나타나죠. 아까는 이것만 있었는데 차트도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구분, 그 다음에 초중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수용인원과, 자, 이용인원, 뭐 월급에도 넣어도 됩니다. 자, 함수도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최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행과 열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다. 현재 차트는 피벗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필터를 통해서 해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원래 피벗 테이블은 부분적으로 딜리트를 눌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전체를 블록으로 잡고 지워버리면 지워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필터 내용들, 이런 필터 내용들은 현재 필터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피벗 테이블 관련 피벗 차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지워버리면 관련 필터들을 볼 수가 없죠. 이건 일반 차트라는 겁니다. 따라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도 함께 삭제된다라는 관련 내용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다. 15년, 16년, 18년 관련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던 거 꼭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에 1번 정리해 주시고 관련 내용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의 경우에는 자동 필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를 좀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데이터에 가서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클릭하면 맨 위쪽 필드명에 이런 필터 기호들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구분을 통해서, 자, 사립은 빼고 공립만 보겠다. 그럼 공립 애들만 쭉 보여지죠. 기존의 내용들이 파란색으로 보이죠. 2, 3, 4 어디 갔어요? 5, 6, 7 어디 갔어요? 숨겨지는 형태로 필터가 됩니다. 원본 데이터는 숨겨지고 조건에 맞는 내용들만 필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풀어주면 나타나죠. 자, 여기 보면 초등학교들은 전부 다 사립입니다. 사립. 자, 그런데 여기서 공립을 선택하면 사립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초등학교는 볼 수가 없죠. 즉, 자, 이 필터는 AND 조건으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공립 선택하면 공립 애들만 무조건 나옵니다. 초등학교도 보고 싶은데요, 못 봐요. 이미 공립으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공립을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만 다른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텍스트 필드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하나의 필드죠. 구분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립도 보고 싶다. 자, 이렇게 사립을 하면 자, 공립 또는 사립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공립 또는 초등학교를 보고 싶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필터를 걸고 먼저 공립을 사립은 빼고 공립만 나오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보고 싶어요. 못 봐요. 이미 공립으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다른 열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가 설정이 되지만 서로 다른 열에 대해서는 and 조건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별이 남자다.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하나의 조건만 걸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별이 남자이고 주소가 서울이다. 성별과 주소 서로 다른 필드죠. 자, 구분과 초중고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and만 가능하다. 이거니까 and 조건이죠. 오케이, 맞습니다. 자,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하나의 필드, 나이 하나의 필드입니다. 그래서 거나 또는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 주소와 직업 서로 다른 필드입니다.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and 조건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나가 들어왔어요. 주소 서울이면서라고 했다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나 오화가 나왔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 필터는 하나의 열에 대해서 구분 하나의 열에 대해서는 and, or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열에 대해서는 and 조건만 가능하다. 반면에 고급 필터는 열 개수와 상관없이 and, or 모두 가능합니다. 자, 아울러 자, 자동 필터는 아까 조건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숨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즉 현재 영역에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숨겨지지만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맞는 내용들을 다른 것으로 자, 이번에는 조건을 별도의 장소에 아까 자동 필터는 이 안에서 조건을 걸었지만 고급 필터는 별도의 장소에 조건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이 공립이면서 자, 초중고가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공립이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는 공립이 없어요. 그래서 공립이면서 초등학교는 나올 데이터가 없겠죠. 자, 이렇게 같은 행에 작성하면 and 조건입니다. 자, 자동 필터는 이렇게 and 형태로만 가능하지만 고급 필터는 다른 행에 작성을 하면 or 조건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공립이거나 초등학교 형태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동 필터는 전체 행의 자료가 모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일부 필드만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 필드의 값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고급에 들어가서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행에 작성하면 or, 같은 행에 작성하면 and. 자, 그리고 자동 필터는 조건에 맞는 것들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숨겨졌지만 고급 필터는 다른 장소에도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 초등학교 관련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 자, or 조건 또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일부 필드만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 정리 보시면 자동 필터는 조건에 맞는 결과를 현재 영역에 추출하며 행 단위, 행 전체 자료를 표시하지만 고급 필터는 현재 영역 및 다른 영역에도 추출을 할 수 있다. 또는 전체 자료 또는 특정 열만도 필터가 가능하다. 8번에는 4번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의 틀 고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 고정은 화면을 스크롤할 때 행 또는 열 레이블이 계속 표시되도록 하는 설정이다. 자, 여기서 아래로 한번 스크롤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맨 위에 이 필드 제목들이 표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로 스크롤 시킬 때 이게 뭐였지? 이게 수용 인원 옆에 또 내려서 이건 뭐였지? 이건 이용 인원 이렇게 필드명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필드명들을 계속 표시하고자 하는 기능이 틀 고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기 메뉴에 틀 고정이 있는데
틀 고정이 있고 첫행, 첫열이 있습니다. 자, 이 틀 고정은 선택하는 셀을 기준으로 틀 고정이 되고, 자, 이 아래 첫행과 첫열은 선택하는 셀 기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첫행, 여기 무조건 첫행과 첫열만 고정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틀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독칸에다가 놓고 홈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다가 노란색을 넣습니다. 자, 오독칸에 놓고 틀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틀 고정을 시키면, 자, 이 셀을,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왼쪽, 이렇게 왼쪽, 여기 선 보이죠? 왼쪽으로 틀 고정이 되고, 이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여기 선 보이죠? 이 위쪽으로 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즉, 현재 틀 고정은 왼쪽과 위쪽, 즉,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왼쪽과 위쪽으로 틀 고정이 된다. 자, 그런데 고정할 위치에, 이 고정할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아래가 되겠죠. 오른쪽 아래 셀, 여기를 클릭한 후에 틀 고정을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틀 고정 기능에는 현재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여기 우리가 선택을 하고 틀 고정을 하는 거 외에도, 자, 기본적으로 맨 첫 행과 맨 왼쪽 열 고정하는 옵션 등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이런 선들이 있죠. 이런 선들은 인쇄시에 그대로 적용되어 출력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선들은 인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 틀 고정과 나누기, 창 나누기 관련 내용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뒤에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틀 고정과 창 나누기를 비교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음 문제에서 또 언급하기로 하고, 자, 틀 고정과 창 나누기 기능은 인쇄 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셀 포인터의 위치와 상관없이 첫 행과 첫 열을 고정시키는 기능이 있고,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왼쪽과 행의 위쪽으로, 왼쪽과 위쪽으로, 즉 오른쪽 아래쪽 셀에서 선택을 할 경우에 이렇게 틀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 또는 열만 고정되는 2단계. 자,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하면 위쪽과 왼쪽,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셀을 기준으로 4등분 되지만 여기서 틀 고정을 하면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좌우 2등분만 되고, 여기서 하면 왼쪽이 없죠. 그래서 위아래 2등분 돼서 틀 고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 또는 열만 고정되는 2단계와 행열이 모두 고정되는 4단계로 나누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틀 고정 나누기 창은 인쇄 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관련 내용 9번에 4번으로 정리를 해주고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 매크로 기록할 때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자, 10번에 가서 새 매크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서식 변경 누르면 이렇게 서식이 들어가고, 해제 누르면 서식이 해제됩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버튼 하나로 간략하게 처리하는 게 매크로의 기능입니다.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여기 매크로가 있습니다. 새 매크로를 기록할 때 매크로 이름, 바로가기 키, 저장 위치, 설명 등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매크로 이름은 반드시 설정해야 되고, 매크로 저장 위치도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바로가기 키와 설명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참고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매크로의 저장 위치, 매크로의 저장 위치는, 자,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세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16년, 17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새 통합 문서에 저장할 경우에는 새 통합 문서에 매크로가 저장되고,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 매크로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설정을 하면 새 통합이든 현재 통합이든 모든 통합 문서에 매크로가 적용이 돼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통합 문서에 매크로를 실행할 경우에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준다. 파일명은 personal.xlsb로 설정이 됩니다. 16년, 18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고, 자, 여기 매크로 이름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달라도, 현재 우리가 10번에 있지만 7번이든 4번이든 이렇게 시트가 달라도 동일한 이름을 정의할 수 없다. 19년에 한번 출제가 됐고, 자, 매크로 이름은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점.
17년, 18년, 19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고, 자,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로 시작하죠. 컨트롤과 함께 영문자로 조합이 됩니다. 숫자 조합 안 돼요. 단, 대문자 작성 시 Shift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현재 컨트롤만 있지만 여기에 대문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문자를 누르면 반드시 Shift를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Shift가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17년과 18년 각각 출제가 되었고,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C 복사죠. 자, 이 복사를 나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엑셀의 복사는 사용이 안 됩니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즉, 엑셀과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중복이 되면 엑셀의 바로가기 키는 무시되고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매크로를 삭제하면 엑셀의 바로가기 키가 적용이 되긴 합니다. 자, 20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 기록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 자, 여기서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lt F8을 눌러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실행시켰다. 자, 매크로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Alt F8을 누르거나 여기 매크로를 누르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 만들어진 매크로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는 매크로를 만들고 나서 하는 과정이고, 현재 새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이 과정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 Alt F8은 매크로 기록 후에 가능하며 매크로 기록할 때의 과정과는 상관이 없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한번 눌러서, 자, 매크로 이름을 서식 변경으로 시정한다. 할 수 있겠죠? 단,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문자, 한글이든 영문이든 문자로 시작할 수 있고, 중간에 공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 바로가기 키, 이렇게 대문자를 사용할 경우 Shift가 적용이 된다.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새 통합, 개인용 매크로 세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매크로 기록할 때의 과정과 관련이 없는 건 1번이다 라는 거. 자, 개념 강의를 통해서 매크로 기록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